집값 잡기는 베스 잡기와 똑같습니다. 수익은 집주인이 사유하고 위험은 세입자와 국가가 나눠서 갖는 전세 공급이 줄 것이고 월세화가 빨라지며 세입자는 힘들어질 겁니다. 여지껏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며 효과가 분명 있을 만한 안녕하세요. 판을 읽는 회계사 판계사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 세금 하나 올리고 대출 좀 막는다고 잡힐까요? 제가 보기에 집값 잡기는 베스 잡기와 똑같습니다.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베스가 들어왔는데 몇 마리 없앤다고 그 베스가 없어질까요? 외래종 베스가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지 않고 들어와 있는 베스를 없앤다고 그 베스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베스가 들어오는 유입 경로를 막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스가 숨은 공간을 없애고 이미 들어온 놈들을 계속 잡아내는 거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뚫어져 들어오는 그 수문부터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그 수문을 닫기 위해 정부가 쏘아올린 첫 번째 포문이 바로 지난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집주인들이 매물은 안 내놓고 버티게 들어가서 거래만 끊겼다.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 과거 정부처럼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의 오인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증가가 없으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금과 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실패가 아니라 베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반발이 심하다고 유예를 연장해주면 시장은 조금만 버티면 정부가 결국 또 풀어주는구나 하고 학습합니다. 당장 매물이 쏟아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투기 기대 수익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박아 넣었다는데 그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양도세를 첫 포문을 연 정부는 이어서 7월 14일 베스가 들어오는 가장 큰 수문마저 닫아버리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안심신탁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은행 대출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자금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돈 2억에 세입자 전세보증금 8억을 보태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고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은 집주인이 사유하고 위험은 세입자와 국가가 나눠서 갖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 주머니가 아니라 공적 기구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겐 원금이 아닌 운용 수익만 줍니다. 이건 단순한 전세 사기 예방책이 아니죠.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쓰던 갭 투자의 핵심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결정타입니다. 양도세로 신호를 주고 전세제도로 수문을 닫았으면 이제 베스의 활동 공간을 좁혀야 합니다. 바로 월세이죠. 집은 주식이나 코인과 다릅니다. 없으면 생존이 힘든 필수제라는 것이죠. 쌀과 같은, 물과 같은 게 집입니다. 누군가가 쌀을 사재기 위해서 쌀값이 폭등한다면, 그리고 그 폭등한 것이 시장 경제주의라는 논리 하에서 정부가 방치한다면 그 국가는 좋은 국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대한 원천을 차단해서 굉장히 비싼 물값을 주고 사람들이 물을 사 먹어야 되는 현실이 온다면 그것은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집도 쌀과 물과 마찬가지의 필수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와 오르기를 기다리며 쥐고 있는 여러 채의 세금은 철저히 달라야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주택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비거주 투자 주택에는 주택 가격의 최고 36%까지 매년 보유세를 매기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그만큼 36%까지 올리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보유세를 가지고 정책을 피지 않으면 싱가포르와 같은 주택 안정화는 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투기 수요를 막고 여러 채를 주고 있는 비용을 높여 결국 매물을 뱉어내게 만들려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않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전세 공급이 줄 것이고 월세화가 빨라지며 세입자는 힘들어질 겁니다. 거래가 마르고 건설 경기는 얼어붙겠죠. 정부는 규제를 조이는데 서울시는 재건축으로 자산 가치를 올려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모든 부작용과 반발을 뚫고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정부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집값 하락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세입자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규제 완화를 다시 요구할 것인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만든 정책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며 효과가 분명 있을 만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그 동력은 국민이 줘야 됩니다. 집값을 낮추는 것도, 다시 높이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많은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국은 이 정책에 대한 승패에 대한 요인은 국민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을 세금과 회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계사 강우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에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회계 안새 the best answer